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알쏭달쏭 너의 마음을 알려줘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만나고 있거나 썸을 타고 있거나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 그분의 속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피아노, 두 번째 호박, 세 번째 재봉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쏭달쏭 너의 마음을 알려줘 첫 번째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 현재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왜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버터플라이는 나비죠. 여기 이쁜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뭔가 한 단계를 성장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변화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 아이템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분은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는데 그 이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A라는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새롭게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과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놔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털지 못했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면 그대로 진행을 쭉쭉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거나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과거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이분에게 좀 깊게 남아 있어서 다시 두려워서 백을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분인데 새로운 사랑을 하기에 그런데 사랑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마음을 또 먹어야죠.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분이 계속 그냥 뭐 과거에만 묶여있고 그냥 나는 뭐 슬프기만 하고 이런 거라면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이 없을 텐데 조금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상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가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만났던 그분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이분이 전반적으로요 어떤 사랑을 해왔을 거잖아요. 5명을 사귀었든 6명을 사귀었든 뭘 했든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알게 된 자신의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뭐 이런 건데 현재로서는 모습이 바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이고요. 달이 의미하는 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리저리 좀 변화가 심한 분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 감정 자체를 주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내가 또 이 관계 안에서 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을 뭐 질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감정에 기복이 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분 같아요. 이게 뻣뻣하고 뭐 말을 시켰는데 농담도 안 받아주고 막 이러는 분, 그런 느낌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중심이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좀 복잡해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석세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맡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라고 해서 지금 꺼낸 건데요. 일적으로 이분이 뭔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성공의 궤도에 올라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요. 석세스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때 이 사랑을요 실패하고 싶지가 않나 봐요. 제가 이 세 장의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얘도 그렇고요 이번 사랑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이 버터플라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분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어떤 패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바람핀다 뭐 이런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이 사랑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관계가 더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별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또 맞게 된다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는 더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말 그대로 석세스,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얘가 일단 튀어나왔고요, 뭔가 자신의 일에서 좀 바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을 꺼냈잖아요, 달. 굴곡은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자, 한 장을 더 옆에 놓고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스트럭처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떨어진 거. 힐링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이 카드의 의미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이너 차일드라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물론 이제 우리는 어릴 때도 상처는 받았어요. 부모님이 로봇 안 사줬잖아요. 그 프라모델. 그러면 우린 상처받잖아요. 그런 상처가 다 있기는 있지만 너무 좋았잖아요. 어릴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행복했던 그때 그 모습, 순수했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힐링 이너 차일드라고 세 번째 줄에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자신의 소중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버터플라이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해서 변화한다든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스트럭처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좀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기반을 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만약에 바쁘다든지 어떤 기회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 플러스 어떤 누군가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 플러스 뭐 그런 저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보자면 이분이 이전에 계속 사랑에 실패해왔다면 그것은 이분이 정말 바쁘거나 일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별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들을 보고는 정말 잘해내고 싶다라는 거죠. 이번만큼은 이 사랑을 잘 해보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성공이라는 것 안에는 나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성공은 당연한 그냥 기본적인 성공인데, 나는 거기에 플러스 사랑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포함을 시켜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당히 진취적인 분들. 근데 이분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적인 부분이 만약에 바빠지거나 그럴 때 사랑을 놔버리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해서 사랑이 계속 실패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 있거나 뭐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엇이 나와요. 체리엇이 나옵니다. 개자리 카드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개자리가 6월 22일부터잖아요. 그 시즌이 딱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카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나오네요. 엠프레스의 역방향이고요. 자, 가볼게요. 4개의 동전이 있고요. 좀 그렇네요. 못된 카드 하나 나왔네요. 자, 페이지 컵이 있습니다. 있네요. 있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을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사랑의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을 호감 있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보고요, 호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가. 그런데 그 이별 이후에 이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여러분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괜찮네, 나에게 잘해주네,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특별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랑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페이지 컵이 나왔죠. 페이지 컵은요, 여러분, 일단은 컵이잖아요. 컵이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수트잖아요. 엘리먼트인데, 페이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관심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페이지 동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 정도인 건 알겠는데 감정은 없는데 그래도 좋아질 수는 있으니 앞으로 알아가 보자예요. 그런데 컵이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끌린다, 이긴 해요. 그런데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너 차일드예요. 나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그런데 조심하면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비가 올까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가겠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옵션 하나, 안 그러면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은 됐어, 비 맞기 싫어 이러면 그냥 집구석에 있어도 되잖아요. 뭐 나갈 일이 굳이 없다며.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는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산 정도는 아니다. 비옷을 샀어요. 일단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한다는 느낌의 에너지인 개자리의 카드인 체리엇이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이 문이 개자리의 카드기도 하죠.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은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사랑은 아니에요. 호감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한다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사귀었어요, 뭐 결혼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뭐 요즘 결혼한다고 끝까지 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혼까지 가는 상황에서 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랑 이후에 또 다른 사랑을 해서 또 힘들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 사랑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그러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연애하고 뭐 힘들고 막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고 이런 건 싫어요. 그냥 이 사랑으로 끝을 내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더 이상 내가 뭐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사랑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요 두 장의 카드는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 현재 상당히 초라한 상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석세스 나왔고 뭐 스트럭처 나왔으면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초라하다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3 에너지잖아요. 나와 너 에너지가 2죠. 나와 너 그리고 A라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에너지가 3의 에너지예요. 어떤 누군가 한 명의 개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걔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여황제가 뒤집어지잖아요. 추잡한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카드를 삼각관계로 볼 때는 A라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은 이분은 이제 그 바람을 핀 전 상대편이 되는 거죠. 이분의 전 상대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전을 쥐고 있죠. 4개의 동전은요, 마음속에서 내보내지 못하겠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두고 떠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놔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잊혀지지가 않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니 날 두고 그런 짓을 했다면 왜 그 사람을 마음에 둬? 라고 마음 먹게 되는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가 아닌 나머지 9개의 별자리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뭐 아니 바람핀 사람을 왜 자꾸 마음에 둬? 라고 이해 안 되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픔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고 마음이 들었고 호감이 갔고 앞으로 전진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랑을 끝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랑으로서 힘든 건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관심도 가고 다 좋은데 다만 나는 아직까지 아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처를 쉽게 받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조심스럽게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이걸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난 있잖아,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 솔직히요, 이분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랑으로 옛사랑 잊고 하니까 새로운 사랑 만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분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못 놓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나를 버리고 갔다는 그 사실, 그게 지금 이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까봐 걱정된다? 그것도 같이 포함하겠죠. 여러분도 안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 사랑을 정말 잘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이분도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마음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난 너에게 지금 갈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나는 지금 너에게 갈 수가 없어가요, 요 두 개랑도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뭐 엄청나게 바쁘다, 일적으로 막 성공 가도에 달리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이 안에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적으로 좀 바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분이요,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풀문인 세지테리어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Look at the bigger picture 카드입니다. 큰 그림을 봐라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사수자리 풀문은요 2025년 6월 11일 날 뜹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약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건데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봐라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좀 많이 의미하는 게요, 사수자리라는 별자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공이 나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무엇인가 성공의 가도로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맴돌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한데,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이분이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넓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넓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뭐 지금 표현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너에게 갈 수 없어, 뭐 이런 말들을 다 꺼내는 거 보면은 사정은 좀 있는 것 같고, 그 사정은 성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이 이 관계를요, 월드 나왔잖아요, 마지막 사랑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낭비해서 또 누구 만나고 이별되고 이런 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봐줘라.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좀 넓게 봐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두 장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은 내가 약혼 반지를 주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간에요, 데이트가 있고요, 약혼 반지가 있고 결혼 반지가 있어요. 이 대간에. 그런데 이제 얘가 중간 단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 정도면 내가 이제 진지하게 알아가 볼 만한, 그러니까 왜 데이트 몇 번 하고 됐어 얘 좀 이상해 얘 이래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알아가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웨딩링은 아니에요. 결혼 반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상처를 꼬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꼬매고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힐링이 나오고 여기도 힐링이 나오는 거 보면은 두 분이 만나서 뭐 어떤 대화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뭐 보통 그런 거 안 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분에게 상처를 받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건 좀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이분에 대한 그 어떤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구나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이 속도가 좀 느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도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주시게 되면은 괜찮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라클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방금 딱 그 말 했는데 그 카드가 나오네요. 뭔가 밀어붙이지 말고 좀 천천히 가라 라는 의미의 카드죠. 조금 천천히 가주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다소 희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Sign and Clues 카드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카드가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많은
감정을 느끼고 이분 놓치기 싫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뭔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가겠죠. 밀어붙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나 봐요. 나를 싫어하지 않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 행동마저도 사정이 있고 이분의 어떤 감정의 어떤 기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어떤 이런 행동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게 될 것 같고, 이 클루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마음이 있다라는 어떤 한 가지의 물건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상황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이게 닫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집에 있는 피아노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게 피아노를 이렇게 만짝만짝 한 거죠. 그래서 피아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여기에 편지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나 혹은 두 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어떤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들어있었다든지, 제가 뭔가 얘를 좀 로맨틱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좀 안 되네요, 오늘은. 아무튼 뭐든 간에, 그런 어떤 것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날 좋아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 안에 헤어져, 맞지 않아 두 사람은, 뭐 싸움이 있을 거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가게 되든 부정적으로 가게 되든 뭐가 되든 앞으로 어느 정도는 더 여러분들이 이분과 관계를 좀 더 하시게 되면서 뭔가를 알아내시게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알쏭달쏭 너의 마음을 알려줘 두 번째,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알쏭달쏭 헷갈리게 하고 계시는 그분 속마음은 뭔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에너지 하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센딩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어센딩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겨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확장해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데, 사랑의 에너지로 볼 땐요, 여러분이란 사람을 좀 더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정이 너무 좋아서 내가 미치겠어, 막 그냥 전화만 끊으면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이런 단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구가요,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랑 한번 만났는데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서로 만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우리 흔히 말해 롱디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 가능하고요. 혹은 이분이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은 아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상승하는,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좀 더 알아가 보자, 혹은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뭐 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망설여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좀 가능한 것 같은 게요,
이분이 여러분을요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람이 왜 날 좋아하겠어 라는 거, 우리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뛰어넘고 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플루토가 있군요. 아하. 정말 너무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이 명왕성을 설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트럭에 고등어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조용해졌다가 다시 또 녹화를 또 하려고 하면 또 그 방송이 나오고. 네 번째 촬영입니다. 자, 명왕성은 상당히 큰 에너지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다크선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주죠. 빛을 받아야지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지 산소가 나오고, 태양열로 뭐 전기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명왕성은 빛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큰 에너지예요. 등산을 하잖아요. 한참 올라왔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한 걸음도 못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죠. 조금만 가면은 정상이 있는데, 그래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서 발걸음을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은 헐떡거리고 땀은 삐직삐직 미친 듯이 나고, 그런데도 그냥 가잖아요. 그걸 가게 해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게 명왕성의 에너지예요. 내가 정말 쓰러질 정도로 힘들 때 그때 밀어붙여주는 뭐 지구력 같은 거라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플루토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 변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게 되는 거죠. 헬스클럽을 정말 빡시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몸이 뿅 하고 변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헬스클럽 다닐 때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죽고 싶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근육을 만들어 내고 말겠다라는 그 밀어붙여지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플루토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분이요 아주 큰 사이클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분이 막 밀어붙여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올라가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을 주는 그런 에너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앞에는 어센딩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다라고 볼 때는 만약에 이분이 좀 중요한 사이클에 현재 들어와 있는데, 뭐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부분이 사랑을 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다, 좀 망설여진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뭔가 구체적인 어떤 카드들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카드들이 막 나와 있어서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장을 열어볼게요. 스페이스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 안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죠. 말 그대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비어져 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두 분 사이에,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즉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막는 에너지는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란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공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이분이 지금 명왕성 에너지에 있고 뭔가 확장되어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 뭔가 일적으로 볼 때 이분이 좀 너무 바쁘거나, 그리고 이 바쁜 게요 일정하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딱 바쁘고 이때는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명왕성의 에너지는 아무튼 달려가야 돼요.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치면 안 돼요. 그 힘을 주는 에너지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분이 뭔가 이렇게 힘들게 가져가고 있는 삶이 하나 있다라고 볼 때는 이 여유라는 것 자체를 갖는 것이 이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 즉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여유가 필요한데 그것을 방해받는 것이 싫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고 가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요것이 문제여서 다가가는 부분을 좀 망설이고 있다. 이게 참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문제인데,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우리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좋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하는 게 또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번 열어봅시다. 옆에 어떤 에너지들이 더 있을지요. 자, 카드를 2장 열겠습니다. 인터그레이션 카드가 나오고요. 유니언 카드.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기프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분 앞에 나타났을 때요. 이분은, 축복으로 느꼈어요. 나에게 이런 사람이 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를 열어봅시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카드를 꺼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자, 데블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데블의 역방향. 자, 템퍼런스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러버스의 정방향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 이 3장이요. 다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맞네요. 맞는데요. 자, 한 장 더. 아이고야, 엠프레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타로는 78장이고요. 그 중에서 단 22장만이 메이저 알카나거든요. 그럼 전 요렇게 해서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4장 다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10개의 지팡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꺼내봤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뭔지를 알았고, 여러분에게 왜 헷갈려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적으로요, 이건 그냥 다른 문제기는 한데 일이 좀 많이 바쁘신 것 같고요. 그 일이요,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을 좀 많이 써야 된다거나, 뭐 이동이 많거나, 예를 들어 뭐 해외 출장 같은 거 갔다 오면은 몸이 많이 지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무튼 이분에게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몸이 많이 힘드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분은요, 누군가를 사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맞으면 그냥 끝내고, 소위 말해서 진지한 관계를 좀 가는 걸 꺼려 했어요. 이분이 너무 일이 바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어떤 공간을 침해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흔히 말해 가벼운 만남 위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뭘 잘하셨냐면요, 그것의 완급 조절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가벼운 만남을 하면은 그냥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건데요, 그거를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누군가를 안 사귈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만나는 거야. 그런데 너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아니면 말고, 든 뭐든 간에 우리가 또 흔히 말해서 그런 어떤 관계가 유지되다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마음이 싹트게 되거나 이러면 룰 같은 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마음이 생겼니? 이렇게 돼서 뭐 누구는 또 울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또 완급 조절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좀 들을 때 거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을 만났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이 만나왔던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귄 게 아니에요. 뭐 데이트하고 밥 먹고 뭐 육체적으로 좀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똑같이 원하는 분들만을 만나왔어요. 반대로 이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푹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했어요. 저를 사귀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그은 거예요.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죠. 저는 사람 안 사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어떤 느낌으로는요, 이분이 왜 그랬냐면은 감정을 줄 여유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선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가 되고 싶다. 나에게 온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이 이분에게 온 어떤 경제적인 선물, 일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떤 누군가를 보고 반하잖아요. 그럼 일단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몸도 많이 힘들고 나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이란 걸 하는 건 어려운데 내가 마음에 확 빠져버리면은 나는 잣대는 거야. 약간 요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 러브스 나왔죠. 여러분을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분의 여황제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는 뭐냐? 요런 사랑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요 두 개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저는 사랑 따윈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개나 주라죠. 라고 하는 사람들만 만나왔는데 그것들을 심지어 잘 조절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사귀고 싶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바람 피워서 뭐 이 사람이 상처받게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프렌즈 위드 베네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처럼 지내는데 친구 이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쿨하게 딱 끝나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푹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요. 솔직히 이 두 개가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얘 나오고 짜라랑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어센딩도 뭐였냐면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일이 힘들다고 꺼냈죠. 만약에 이게 일이 아니라고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는 카드들이 제가 쭉 따라가 봤을 때 여러분 이분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스킨십이 일어나고 몸이 닿고 이러면 없던 감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럴 때마다 좀 칼같이 끊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느껴지기에요. 이분이 그걸 속이고만 났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될까 싶어서 그게 지금 걱정인 거라고 볼 때는 이분이 그런 라이프가 편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의 출연은 이분에게 있어서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 라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흠뻑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면은 본인의 여황제라고 느껴지는데 여황제는요, 한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빠져 있는 게 맞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온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건가? 여러분이요 좀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좀 아는데 또 하잖아요. 우린 또 사람이라서. 네가 왜 저런 애를 만나?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잃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요. 나는 혼자라고 느껴. 라고 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분이 아무튼 뭐 그런 라이프를 사는 것은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인 것이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죠.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 가볍게 만나 라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카드들은 다 뭐냐면요. 그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러면 당장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정적 소모를 하기 싫든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낼 수 없든 혹은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서 뭐 뛰어넘지 못하겠든 뭘 하든 그런데 명왕성의 에너지로 볼 땐요. 이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좀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리딩을 왜 들어오셨냐면 걔 좀 요즘에 나랑 좀 썸 타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건데요.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상당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선을 하나 긋고 만나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귀려고 만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알아가 본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느끼는 게 이거라면은 이분이 이 행동을 취했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을 커피컵으로 느끼는 건데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짝사랑한다는 말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칼믹 릴레이션십입니다. 자, 칼믹은요,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뭔가 관련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완전 잣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가볍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도 크게 마음 주지 않고 그냥 데이트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분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나오네. 칼믹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분과의 사랑에서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에너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이분을 한번 겪어봤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나는 너를 그냥 친구 정도로 남겨놓을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이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좀 뜬금없이 보자면요. 이분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업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업보가 지금 있는데 그걸 넘어가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분하고 어떤 관계를 했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느낀 게 있고 그래서 이분과는 정리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계속 가봅시다. 왜 저게 나왔지? 자, 달의 메시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열어볼게요. 정갈자리가 나오는군요. 참고적으로 이 명왕성이 정갈자리의 별이죠. 두려움을 뚫고 나가라 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이분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러버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황제가 나왔고요. 여러분이요. 이분을 안 좋게 생각하나 봐요. 그거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냐면 사람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 사귀면 내가 참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네요. 자, 이분은요. 여러분을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뭐 삶의 방식이든 뭐든 그리고 뭐 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에 와서 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분이 얻는다는 것은 이분에게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분은 힘든가 봐요. 왜냐면은 일단 삶 자체도 힘든데 여러분에게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또 에너지가 2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버겁다라는 거죠. 그런데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두려움을 뚫고 나가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분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명왕성이 나와 있다면 이분이 뭔가 액션을 취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시기적인 카드로 나왔다라고 볼 때는 정갈자리 신호를 말 그대로 정갈자리 시기 때 뜹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11월 20일 날 뜰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그때쯤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때쯤에 액션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분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 사귀면 참 골치 아프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이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카드 나왔죠.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껴 라고 한다면 자, 뭔가가 없었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를 잃는 게 두려워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아,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하지만 사람은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커피컵으로 남겨놨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약간 짝사랑하는 건데 여러분이 선을 긋는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센딩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빠져 있는 상태고 여러분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뒤집어졌거든요. 디셈버가 나오네요. 참고적으로 디셈버가 사수자리 때거든요. 이 정갈이 끝나면은 12월이 되죠. 정갈이 11월 22일 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12월이 되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요 두 개가 다 거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서 그때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름도 다 지나가야 되고 뭐 가을도 보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뭔가 미지근하게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들긴 듭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감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 사귀면 나 진짜 피곤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뚫고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두 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볼게요. 사랑에 빠진답니다. 급작스럽게 너는 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빠진답니다. 자,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현재 빠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선을 그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뭔지 몰라도요. 계속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계속 되어 있고요. 여러분을 볼 때 나에게 온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거절당할 게 두려운지 혹은 이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두려운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뭐 그런 건지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망설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빠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칼미 리레이션십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구로 남겨놨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두 분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사랑에 빠진다가 나왔어. 저는 이분이 빠진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이분은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러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액션을 하지 않아요. 지금 액션형 카드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 그럴 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하지 않나? 이 어센딩의 관점으로 볼 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두 분이요. 적어도 뭐 밥을 먹었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르르 만나는 자리에서 두 분이 뭐 술자리를 했든 뭘 했든 뭔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빠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기에.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알쏭달쏭 너의 마음을 알려줘 세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상대편,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속태우고 있는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 장을 열겠습니다. 해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해머 카드가 나왔습니다. 망치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로 볼 땐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마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제 느낌적으로 이 해머는 뭐냐면 이분에게요, 죄송하지만 현재 지금 다른 어떤 마음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데, 이제부터 그분을 A라고 할게요. 그 A라는 사람에게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분에게 빠져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해머가 뭘 의미하는 건지. 다른 의미로 볼 땐요, 이분이 뭔가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해머는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일 같은 건데 그게 계속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궤도에 그걸 올려야 되는데 계속 실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이분이 그걸 어떻게든 해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혹은 이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하고 사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의 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안 뚫어진다는 말도 되겠죠.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벌고 카드가 나오는데요. 처녀 자리고요. 이분이 뭐 처녀 자리다 가능합니다. 처녀 자리가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처녀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착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하더라도 이치에 맞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동선에서 이 물건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 물건은 저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처녀자리 분의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처녀자리 분은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또 이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고 뭔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요 두 에너지로 볼 때는 이분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카드를 더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해머와 처녀자리. 슬픔이 있네요. 자,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확실하게 마음 표현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막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슬픔이 났어요. 이분이 슬픔이 있나 봐요. 처녀자리의 슬픔은 일반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생각은요, 철학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재봉틀입니다. 재봉틀 색깔은 민트색입니다. 크기는 손바닥 반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녀자리 분들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분들이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분에게 지금 슬픔이 있대요.
슬픔이 지금 관계를 오픈하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을 오픈하는데 장애물이라고 해요. 저 해머는 뭘까요 도대체? 카드를 더 열면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에너지 2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톰 카드가 나옵니다. Unexpected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하나를 더 열어보겠습니다. 디바인 타임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있다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지? 라는 느낌을 지금 가지신 것 같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아무튼 이분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옆에 디바인 타임이 있죠.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뭐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지금 꺼내는 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일단 러버스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지금 사랑의 리딩을 보는데 러버스의 역방향이 나왔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6개 원즈의 역방향이고요. 계속 역방향이 나오네요. 9개의 동전도 역방향입니다. 참고적으로 9개의 동전 정방향이 처녀자리 에너지거든요. 그래요. 자, 6개의 컵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7개의 컵입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정말 기분 나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연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 리딩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분은 여러분에게 뭔가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 안 된다. 혹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떽떽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선을 그는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분들은 상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쌈딱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못됐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배려를 몸에 갖고 타고난 분들이 처녀자리예요. 그런데 배려라는 것도 어느 선에서는 다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카드를 열 때 말씀드렸죠. 지금 유일하게 나온 이 카드가 처녀자리 카드예요. 자, 근데 처녀자리 카드가 뒤집어졌어요. 처녀자리는 어느 한순간에 본인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9개 동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처녀자리 카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분에게 부담된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일단 여러분을 애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아예 진행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가 되는 것, 그것은 원하지 않아 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싫다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6개 컵은요, 과거에 너무 좋았던 추억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라고 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이 이분하고 과거에 뭔가가 있었다도 가능은 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더 리딩이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하고 새롭게 만난 사람이다 라고 볼 때 이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요, 너무 좋았던 추억이 계속 생각나나 봐요. 자기가
이전에 사귀었던 어떤 사람과 사랑했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이분에게 크게 상처가 되었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해머라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그렇게 볼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볼 때는 이 해머는 단순히 이분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당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지금 나와 있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감정이 없어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요, 일단 깜짝 놀랐어요. 뭔가 폭풍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해 보건데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요,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게 단순히 친절함, 그것만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7개 컵이 나왔어요. 자, 7개 컵은요, 일단은 혼란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감정이라고 볼 때는 뭔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마음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조차도 안 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6번, 7번 이렇게 컵이 서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요, 뭔가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를 하게 될 때 나에게 이전에 좋았던 그 시절처럼 내가 너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지금 현재 닫혀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지금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슬픔이 있잖아요. 지금 요게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맡고 있는 에너지라고 볼 때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좋은 추억은 생각이 나지만 그 추억이 이분에겐 상당히 슬픈 걸로 느껴져요. 도대체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 메이저 아카나 6번이잖아요. 6, 6개의 지팡이 6, 6개의 컵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번 에너지가 지금 3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6 에너지가 과거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들 안에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가 슬퍼요.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하고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걸요, 천여자리의 에너지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볼 때는요, 이분이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안 사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꺼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헷갈리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디바인 타임이 있죠. 자, 디바인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우주의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이분의 에너지라고 꺼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별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또 세월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좀 힘들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홈플러스의 라면 섹션에서 여러분은 진라면, 이분은 신라면 사러 온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만났을 때 그냥 어색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이 너무 반가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연락이 안 되다가 홈플러스 라면 섹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무엇인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더 이전의 관계보다 더 나아진다라고 볼 때는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역사는 두 분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바인은 열나 짜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행복하고, 이 사람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뭔가 안 좋은데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나타나고 또 좋아지고 하는, 즉 우주의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게 디바인이에요. 그런데 이 디바인 타임은 뭐냐면 그
것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이분의 카드로 나왔어요. 그리고 카드가 지금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현재 그 어떤 마음도 없다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을 보면은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고 뭔가 혼란이스러워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뭔가 처녀자리스럽게 상당히 좀 조용하고 침착한 어떤 성격이고 이런데, 여러분이 너무 밝거나 너무 웃기거나 뭐 이런 캐릭터라면 이분에게 상당히 번개처럼 다가온 사람일 수 있어요. 놀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슬픔이 있다라고 했고, 여러분을 보고 과거를 떠올린다면 과거에 어떤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연상케 하는데 그 사랑이 슬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디바인 타임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건 우주의 시나리오에 있는 거고, 이분이랑 잘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그건 저도 몰라요. 카드를 꺼내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우주의 시나리오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은 지금 여러분하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번 생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의미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메시지 카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나는 있잖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천은자리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의 인생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왜 존재하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사랑적으로 다가가는 에너지들은 지금 다 뒤집어졌죠. 여기서 6개의 원즈가 큰데요. 이 관계가 이분을요,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놀라워요. 놀랍죠? 근데 거부가 되면요, 여러분, 이런 카드를 꺼내면 안 돼요. 혼란스럽다를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구나라는 그런 카드를 꺼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고 헷갈리기는 한데 거기에 좀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의 그림을 거부해요. 자, I can't hand your love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핸들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감당할 수 없다예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대 여러분이 성격이 상당히 처녀자리와는 반대되는 어떤 성격이실 것 같아요. 상당히 직선적이고 사랑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뭐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느끼는 감정 봅시다. 등장을 열게요. Not enough가 나오네요. 나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구나. 던가,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것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싶으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카드의 의미가 뭐냐면요, 머릿속으로 7가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잘 됐을 때 이런 그림, 이런 모양, 이런 커플, 우리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되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뭔가 좋았던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떠올려지는 거예요.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골든미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백설공주의 계모로 본답니다. 지가 뭔데 잘났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흠뻑 빠져있다. 나르시스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 카드입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이 슬픈 거죠. 내가 부족한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달의 메시지를 봅시다. 한 장 열어볼게요. Take time to breathe out 카드가 나오는데요. 잠깐 심호흡을 할 때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막 급격하게 달려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잠깐 멈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CD 플레이어 같은 거 돌릴 때 잠깐 꺼놓고 전화 받고 3분 카레 이런 거 돌릴 때도 꺼놓고 가서 돌리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잠깐 스탑하고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바인 타임은요. 이게 지금요.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분에게 빠져 있는데 이분은 마음의 문을 안 연다. 더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뒤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다소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끝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끝내는 것도 끝은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우주가 끝내줄 거니까 여러분이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응?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에. 근데 이 이틀 뒤라는 에너지는 조만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한 장만 더 열어봅시다. 뭔가 조만간에 어떤 일은 있을 거다라는 의미 하나와 진짜 그런가 보네.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카드 있잖아요. 디바인 타임.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두 분이 이 상태에서 좀 주춤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뭔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좋은 일이 오거나 뭐 일적인 무엇인가가 오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분이 지금 현재 혼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뭐 마음 정리가 되거나 혹은 뭐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뭐 연락을 하든 뭐 하든 그런 일은 나중에 있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자, 마지막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분하고 진짜 어떻게 될지를 봅시다. 이렇게 끝나게 될지가 그렇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자, 이걸 열어봅시다. 뭐죠? 워크플레이스 로맨스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두 분이요, 같은 직장을 다닌다, 가능해요. 같은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 가능하죠.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직장에서 대놓고 사랑해도 되죠. 요즘에 뭐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연애 금지인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연애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비밀스럽게 감정을 공유한다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나 너 좋아한다, 너 나 좋아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건 두 분만의 어떤 공통된 무엇인가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에게 더 친밀감을 가지게 한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우리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재봉틀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재봉틀도 뭐 바늘도 있고 여기 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 모터 새로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많이 빨리 이렇게 재봉틀을 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올해 뭐 미국에서 재봉틀 박람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재봉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재봉틀하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은 굳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공유하는 게 정말 많아지죠. 서로에 대한 고충들도 알게 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끝날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가 조금씩 가는데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은 드러내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황은 또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요, 해머가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리너프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노력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이분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연예인으로는 아니다예요. 솔직히 그것도 의미를 하는 게 워크플레이스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선을 그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킹 칼이라던가 그런 것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결심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혼돈이 나와 있거든요. 헷갈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맡고 있는 것은 과거의 무엇인가인데 지금 그것이 슬픈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이분이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비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고 지금 조언으로 나온 것은 잠깐 멈춤해라. 여러분의 감정을. 그게 쉽진 않겠지만 뭘 하든 간에 노력을 관두든 뭘 하든 잠깐 멈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준비해봤죠. 알쏭달쏭 너의 마음을 알려줘. 이런 상태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인연이 아니면 또 새로운 인연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